해볼까요? 성경에는 공감을, 교육에는 공명을, 신앙에는 공간을. 예, 공자 세 개예요. 공감과 공명, 공간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인데요. 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책은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야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역사책일까요? 이야기책일까요? 자, 한번 제 손을 한번 이렇게 오른손 한번 이렇게 앞에 내보시겠습니까? 예, 가운데 이렇게. 예. 자, 저에게 이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내 생각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에 나는 성경이 역사책이다 하시면 이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성경은 이야기책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면 이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많이 이야기책이라 하면 확 느끼시면 되고, 조금이다 하면 이 정도만 느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성경은 역사책일까요? 아니면 이야기책일까요? 하나, 둘, 셋. 여기에 극명하게 두 분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예. 움직이지 않는 분이 꽤 많네요. 예. 이도저도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예. 네. 역사책도 없고 이야기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이 뭡니까? 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뭐 예상하시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 형태로 들려주고 있는 책이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의 형태로, 그러니까 역사를 이야기 형태에 들려주고 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을 지나치게 역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역사라는 관점에서, 역사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예. 성경책을 너무 역사, 다시 말해서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을 좀 도외시한 채 역사라는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좀 시간을 조금 거슬러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역사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예, 국사 시간 재밌으셨나요? 아니에요? 극한 부정이. 예, 재밌으셨나요? 아니에요? 예. 저 역사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가만 지금 되돌아보면 역사 시간에 주로 외웠던 거 왕이름, 대종, 태세운, 왕이름, 염도 외웠던 거, 문화재 그 해당한 거 해서 연결시키고, 이것들이 물론 그 중요하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삶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예, 그 염도가 저랑 무슨 관련이 있죠? 예, 그 왕이 어쨌든 무슨 관련이 있죠? 근데 사실 역사라는 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즘 뭐 고려, 거라, 무슨 전쟁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지금도 보면 그래서 뭔가가 여전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만큼 뭔가 그것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 뭔가 의미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그냥 빼먹은 채 역사,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와 별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단편적인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 하는데 12제자 이름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12제자 모르면 안 되나요? 네? 베드로가 수제자인지 아닌지 그거 알아맞히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순서 외우는 게 첫째 날 뭐만 그게 이렇게 중요해요? 셋째 날 만든 걸 맞추면 상품을 받고, 못 맞추면 상처받고, 막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게 과거에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역사로만 얘기를 하니까 히스 스토리, 남의 이야기로만 끝나버리고 나의 이야기로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아이로부터 하나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린 자녀 어릴 때 뭐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고 책 많이 읽어주셨잖아요. 저희 아이도 어릴 때 이야기를 제가 이제 책을 가끔 읽어줬는데 자주 우리 아이는 특별히 피노키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노키오를 막 다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래도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야, 뭐 또 이걸 또 들려달라 그래. 그래도 들려달라는 거예요. 얘가 뭐 이야기가 까먹었나?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읽어주거나 들려주다 보면 얘가 중간에 막 끼어들어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거 거짓말인데. 또 피노키오가 뭐 피노키오 또 거짓말하네. 또 코 길어지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끼어들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는 지금 피노키오 이야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피노키오 이야기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 뭐 특별한 건 아니겠죠. 모든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 안에서 막 이야기하고 재밌게 씨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려주고 공부합니다. 너무 아이들이 성경 바깥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는 있는데 성경 바깥에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저기 있고 선생님도 바깥에 있고 아이들도 바깥에 있고 저거 뭔지 계속 가르치고 뭔가 아이들을 성경 안으로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배워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몇 살에 소명을 받고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주 늙은 노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혹시 그런 부르심이 올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올 수 있을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고민하고자 우리가 성경 아브라함을 배우는 거지. 단지 아브라함 잘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어, 끝.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키워드가 있겠지만 공감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공감을 조금 다시 하면 아까 말했던 동일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인물이나 성경의 사건과 나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언제 그게 아니라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 마이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두 번째입니다. 자, 교육입니다. 자, 여러분 교육하시니까, 여러분 교사시니까 다 아시죠. 우리가 보통 교육의 3요소 그러면 보통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 왜 가르쳐야 되느냐? 두 번째, 교육의 내용,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세 번째, 교육의 방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아마 이 부분을 고려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자, 만일 이 셋 중에 여러분 스스로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다 중요하죠? 그 중에 그래도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꼭 중요하다 하는 분 한번, 자, 나는 교육의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분 한번 손 안 들어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아니다. 나는 교육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 제법 많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 교육 방법. 나는 교육의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아, 뭡니까, 그러고. 나머지는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물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도 뭐 지금 대다수 손을 안 들었지만, 안 드셨지만 교육의 목적이 그래도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질문을 한번 학생들에게 했다고 치십시다. 자, 학생들은 교육의 목적과 방법, 내용과 방법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방법일 것 같습니까? 네. 야, 무슨 소리요? 학생들은 누가 가르치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별 관심 없어요. 누가 가르치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학창 시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제일 열심히 했던 과목 누구죠? 영어. 그렇죠. 좋아했던 선생님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학생들은 그건 아직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뭐 배워야 될 내용들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막 준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왜 안 듣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바쁜 가운데서도 막 잠도 안 자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상처받아요. 근데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르쳐야 될 무엇에 관심을 갖는데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의 어떤 관심을 이해하는 분인가? 내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들어주실 분인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의 지식이 전달이 막 이러고 있는 것이지, 그게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교육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게 뭡니까? 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에 인격적인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주로 학원에서도 뭐 많이 하는데 학원에서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있습니까? 주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학계에서는 교육학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막 먼저 공부할 거 막 지식 전달하려고 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되죠. 열심히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그래서 만약 우리의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선생님이 좋다 마음을 다 열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